안녕하세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럼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세상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걸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왜 6단계의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리 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멘토 2.0이라는 책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솔한 말과 행동은 명성을 얻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 조심성이 많고 신중한 사람은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뭘 찾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경집이 어디로 갔죠? 이 책을 받쳐놓고 읽어야 되는데 안경집이 안 보이네. 이에 대해서 경솔한 사람은 보통 이하의 사람으로 간주된다. 경솔한 언동만큼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경솔한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과는 극과 극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경솔한 모든 사람은 그 친구도 경솔하여 덜렁거리는 이가 많다. 나이살 먹은 이가 그렇다면 나이값도 못한다고 더욱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분별력이 생기고 자기 분수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타고난 재주가 많은 사람일수록 결점도 많이 있게 마련이다. 결점은 고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점점 악화되어 폭군처럼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결점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우선 그 결점에 유의해야 할 일이다. 최대의 결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결점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결점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 못지않게 자기 스스로 그 결점에 유의해서 고치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할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자신을 자제하는 것이다. 가장 큰 결점만 극복해낸다면 나머지 결점들도 차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목표로 삼아라. 신이 아닌 이상 완성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날마다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인간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완성을 목표로 삼고 정진해 나아감으로써 재능은 점점 빛을 더해가고 그 이름은 드디어 높아지게 된다. 고상한 취미와 명석한 두뇌, 명확한 의지와 원숙한 판단력, 이러한 조건들이 완성된 인간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완성이라는 영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끝에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도 있다. 자아 실현을 한 사람은 말 속에 밝은 마음과 슬기로운 생각이 넘쳐 흐르고 분별력이 있는 행동을 함으로 생각이 깊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잘 알지 못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는 가장 확실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면 독창적이라는 평을 받지는 못하지만 건실하다는 평가는 얻을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정통한 사람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면에서 정통한 사람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무슨 일이든 정도로 나가는 것이 좋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된 길이라면 잘못될 일은 거의 없다. 그러한 길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은 정도를 걸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지식이 있고 없고 간에 유별난 행동을 하기보다는 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하다. 때로는 상식 밖의 사고 방식을 활용하라. 남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일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람은 상대방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할 뿐이다.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아첨하는 말을 참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엄격하게 꾸짖어야 한다. 남에게 비판받는 것을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대방이 뛰어난 인물을 사정 볼 것 없이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자신의 일이 누구한테든 칭찬을 받는다면 위험 신호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거나 별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진정으로 훌륭한 일을 아주 소수의 사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세상 평판이 좋지 않은 일에는 손을 대지 마라. 세상의 평판이 좋지 않은 일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더구나 가망이 없는 일은 그 일로 명성을 얻기는커녕 비웃음을 사기 쉬운 허황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세상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 여러 가지 주장과 주의를 내건 단체들이 상당히 많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들과는 일체의 관련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상에는 색다른 별난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는 법인데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돌아보지 않는 일일수록 호감을 갖는다. 기발한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존중한다. 때로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세상의 이름을 날리게도 되지만 그것은 비웃음을 사는 일이지 진정으로 명망을 높이는 일은 아니다. 학문을 하는 경우에 생각이 깊은 학자라면 그 일을 자랑한다거나 세상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그런 일은 피해야 한다. 더구나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 쉬운 일에 손대는 것이라면 더욱 피해야 한다. 그만두어야 할 때와 자리를 알아라.
인생살이에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일의 하나는 직업이든 그 밖의 일이든 물러갈 때를 체득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정신없이 바삐 쫓아다닌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결과가 좋지 않다.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자신의 일에 끼어들어 간섭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의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좋지 않을 때일수록 다른 사람이 간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 친구의 호의를 너무 스스럼 없이 받는 것은 좋지 않고 더욱이 그들이 자진해서 제공해주는 해주는 이상의 것을 바라서도 안 된다. 무슨 일이나 정도가 지나치면 좋지 않은데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려 깊게 분별을 하여 행동을 하고 절도를 지켜 대접하며 상대방은 언제나 호의를 가지고 대할 것이며 이쪽에 대한 존경의 마음도 변함이 없게 된다. 예의는 모든 행동의 근원으로 소중한 것이어서 쓰면 쓸수록 빛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을 자기 뜻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만큼의 자유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주위로 끌어들여라. 어떤 일을 잘 진행되게 하려면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할 일이다.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궁지에 빠지더라도 그들을 구출해주고 자신을 대신하여 고통스러운 투쟁에 몸을 던져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보기 드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복한 여러 나라 왕을 곧잘 노예로 삼곤 하던 티그라네스 2세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서 남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새로운 방법을 아는 사람이고 타고난 훌륭한 사람을 멋지게 자신의 부하로 삼아버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짧고 알아야 할 일은 산더미 같다. 무지해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크게 힘들지 않고 지식을 얻으려면 이만저만한 노력이나 재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식을 흡수하며 그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오더라도 조금도 놀라지 않을 만한 지식을 비축해 둘 일이다. 그렇게 해두면 모임 같은데 나와 발언하는 경우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섭렵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조언을 받은 현명한 사람들의 지혜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 덕분으로 현명한 사람의 명예나 자랑거리도 손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테마를 정해놓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범주 안에 지식을 흡수한다. 지혜 있는 사람을 부하로 만들 수가 없다면 그의 친구라도 되어야 할 일이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아라. 무슨 일이든 무턱대고 손을 대기만 하지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변덕스러운 성격이기 때문에 무엇을 시작해도 오래 계속하지 못한다. 그동안 훌륭하게 잘 해나갔다 하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사람은 일이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끝장이 나버린 듯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것은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모하게도 불가능한 일에 몰두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끝까지 이루어 볼 만한 가치도 있는 것이다. 끝을 볼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손을 댄단 말인가? 현명한 사람은 단순히 사냥감을 추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쏘아 잡는 것이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사귀어라. 배움이 많은 사람과 사귀어라. 친구와의 교제 현장은 지식을 탐구하는 또 하나의 학교가 된다.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련된 교양을 몸에 익힐 수 있는 것이다. 친구를 스승으로 삼으면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유익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지식인과의 교우를 즐기는 것이 좋다. 이쪽의 이야기에 감탄의 소리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보람이 있다고 본다. 남들과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지식도 쌓이게 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수도 많다.
지식인과의 교류는 비록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졌다 하여도 거기에는 기품이 감돈다. 사려 깊은 사람은 성공하여 명성을 얻은 품위 있는 인물의 집을 발이 딸토록 출입한다. 그곳은 허영이 소용돌이치는 저택이 아니다. 명사들이 모이는 무대인 것이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학식과 풍부한 식견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인생에서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 그들의 주변에는 지혜가 풍부하고 기품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 떼지어 모이는 사랑방이 늘 있는 법이다. 친구는 자신의 분신이다. 친구는 또 다른 자기, 즉 제2의 자신이다. 친구에 대해서는 누구나 친절하고 거리낌 없이 지혜를 빌려준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 잘 되어 나가는 것이다. 친구가 나에게 기대를 갖는 것은 나 자신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고, 그들이 높이 평가해 준다면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도 좋다.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상대방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일만큼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길은 없다. 친구를 만들려면 인품이나 태도에 잘난 체하거나 격식 차림이 없이 친절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이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는 친구 나름이다. 삶은 좋은 친구와 함께 살아나가든가 아니면 적과 상대하여 메일을 보내든가 둘 중에 하나이다. 하루에 한 사람씩 친구를 만들어가자. 친구가 되지 않아도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능숙한 방법으로 선별하면 신뢰할 만한 친구가 몇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진실을 전부 말해서도 안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을 전부 말해버려도 좋지 않다. 진실한 이야기만큼 말하기가 어려운 것도 없다. 무심코 한 말이 상대의 심장에 못을 박을 수 있다. 어렵게 진실을 말하는 데에도 애써 감추는 데에도 모두 테크닉이 필요한 일이다.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정직하다는 평판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다. 속아 넘어간 사람에게도 잘못이나 과오가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속인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게 될 것은 물론이고 명예도 잃어버릴 것이 틀림없다. 진실을 모두 다 털어놓은 것은 좋지 않다. 자신을 위해서 잠자코 있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날그날 쫓기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날그날 사는데 쫓겨 안달을 하며 생활해서는 안 된다. 앞날을 예측하며 계획을 세우고 분별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여유 없는 인생만큼 괴롭고 고달픈 것은 없다. 그것은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기나긴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다양한 지식을 접하며 사는 인생에 기쁨이 찾아온다.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 여러 사람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 사람은 지식을 넓혀가고 그러한 자기 자산을 확인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사람을 참된 인간으로 이끌어주는 성실한 안내자이다. 먹으라고 그렇게 와 있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이 세상에 있는 멋지고 훌륭한 모든 것에 눈을 돌리자. 세 번째로 할 일은 자기 내면과의 대화이다. 철학적인 사색을 기피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이다.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위인을 한 사람 마음속에 정해놓는다.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위인 한 사람을 마음속에 정해놓아라. 그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과 서로 경쟁을 하라. 세상에는 본보기를 삼을 만한 위인이 얼마든지 있다. 그들은 명성을 얻게 하는 산 교과서이다. 제각기 저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제1인자를 선택하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킬레우스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아킬레우스를 애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였다. 아킬레우스와는 달리 자신은 태어난 이래로 아직까지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명성이 트럼펫의 음색처럼 높고 날카롭고 명쾌하게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야심을 북돋아 주는 일은 없다. 그 소리가 귀에 들리면 두려움을 잊게 되고 질투심이 사그라지고 기품이 높은 행동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에 이르는 길을 날마다 생각해보자. 내일의 일 그리고 며칠 후의 일까지도 오늘 모두 생각해놓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장래에 대한 배려가 된다. 장차 다가올 난국을 대비해서 궁리하고 생각하는 데 드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지혜를 짜내서 매우 위급하고 어려운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을 끝낸 뒤에도 아예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목표로 삼은 것에 대해서 그곳에 이르는 길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곰곰이 생각하고 장래에 대한 배려를 해두는 것은 인생을 보다 잘 살아나가기 위한 방책이다. 세련되고 고상한 지식을 비축하라. 풍부한 지식을 비축하라. 현명한 사람은 고상한 지식을 비축하여 무장하고 있다. 그것은 저속한 스캔들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날의 여러가지 사건 정보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인 것이다. 그들은 재치 있는 말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고 촌티를 벗어난 세련된 언행으로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놓는다. 그들의 그러한 언행은 실제 일 처리 능력에서 곧바로 표출되기도 하고 임기응변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남에게 충고를 할 때에도 꾸짖고 나무라는 훈계식의 말을 하기보다는 유머가 섞인 부드러운 말로 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7가지 교양 과목이 식견을 많이 높여주지만 그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지식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 수학, 지리, 천문, 음악 7가지 교양 과목이 문법, 수사학, 논리학, 수학, 지리, 천문, 음악 등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을 몸에 익혀두자. 실용적인 지식을 몸에 익혀두자.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속아 넘어가기 쉬운 법이다. 그들은 놀라울 만큼 박식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고상한 사색에만 빠져 있으면 세상 물정이 어둡게 된다.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생활에 나가는 데에 꼭 필요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나 소견이 좁은 일반 대중을 질려버리게도 하고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게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도 속아 넘어가거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면 되니까 좀 더 실용적인 지식을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한다. 사무적인 일이나 자질구레한 일이라도 그 방법을 알아둘 일이다. 이런 일은 인생살이에서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닌지 몰라도 생활에 나아가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 따위야 있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살아가는 처세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다. 주변 사람들의 인격적 결함에 익숙해져야 한다. 날마다 만나야 하는 보기 싫은 얼굴도 습관을 들여라.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시중을 드는 사람은 이런 타협적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다. 시장에 가면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짐승들이 우리 안에 갇혀있다. 하지만 그 짐승들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따라서 짐승과 대면해야 할 때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 가지 지혜이다. 처음에는 소름이 끼치겠지만 점점 두려움이 사그라진다. 나아가서는 불쾌함에 대해 저항력이 생겨 나중에는 짐승들을 보아도 마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정직한 사람을 밀어내면 명예롭지 못하다. 남에게 교활하다는 말을 듣지 마라. 가령 지금 세상에서 때로는 사기를 치지 않고는 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게으르게 살기보다는 분별을 갖고 사는 편이 훨씬 낫다. 양심을 죽이며 떨고 사느니 지혜를 무기로 존경받고 사는 편이 훨씬 낫다. 평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를 갖고 있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날아갈 수 있다. 가장 좋은 묘책은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라. 정직한 사람을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말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유별나게 못된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신용한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신중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도록 노력하라. 말은 간결할수록 곧 훌륭한 웅변이다. 하나의 화제에 대해 고정된 사고틀 안에서 장황하게 연설을 늘어놓으면 상대방이 쉽게 실증을 느낀다. 간결한 말은 판에 박힌 일상사에 참신한 매력과 완결미를 주고 능력 부족을 화술로 보충해준다. 말이 간결하면 할수록 좋은 인상을 배가시킨다. 아무리 서투른 말일지라도 간결하면 할수록 그만큼 실점이 반으로 준다. 묽은 포도주도 손끝에 조금 묻히면 엑기스로 응결된다. 흔히 말하듯이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 빙빙 돌려 말하는 사람치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말은 장황하면 할수록 진지하게 귀담아 들을 수 없게 된다. 간결한 어법이야말로 웅변인 것이다. 바쁜 세상에 미혹감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심스런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닭도 왔어요? 진짜? 쓸데없는 말로 상대방의 길을 번거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황금보다 더욱 귀중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빼앗는 길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잠깐만 통닭 좀 먹고 오고요. 다리를 먹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을 밀어내면 명예롭지 못하다. 남에게 교활하다는 말을 듣지 마라. 가령 지금 세상에서 때로는 사기를 치지 않고는 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게으르게 살기보다는 분별을 갖고 사는 편이 훨씬 낫다. 양심을 죽이며 떨고 사느니 지혜를 무기로 존경받고 사는 편이 훨씬 낫다. 평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를 갖고 있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날아갈 수 있다. 가장 좋은 묘책은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라. 정직한 사람을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말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유별나게 못된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신용한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신용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도록 노력하라. 말은 간결할수록 곧 훌륭한 웅변이다. 하나의 화제에 대해 고정된 사고틀 안에서 장황하게 연설을 늘어놓으면 상대방이 쉽게 실증을 느낀다. 간결한 말은 판에 박힌 일상사에 참신한 매력과 완결미를 주고 능력 부족을 화술로 보충해준다. 말이 간결하면 할수록 좋은 인상을 배가시킨다. 아무리 서툰 말일지라고 간결하면 할수록 그만큼 실점이 반으로 준다. 묽은 포도주도 손끝에 조금 묻히면 엑기스로 응결된다. 흔히 말하듯이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 빙빙 돌려 말하는 사람치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말은 장황하면 할수록 진지하게 귀담아 들을 수 없게 된다. 간결한 어법이야말로 웅변인 것이다. 바쁜 세상에 미혹감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로 상대방의 귀를 번거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황금보다 더욱 귀중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빼앗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주어진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그 안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 안에서 완성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라. 한편 정의와 선을 규범으로 삼더라도 당신을 구속하는 법에 묶여 살 필요는 없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자유를 견지하라. 그리고 만족감을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되 남에게 실토하면 안 된다. 자신이 한 말이 바로 내일 무시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기회에 편승하라.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틀 속에서 안주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분별력을 갖고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한다. 상대방의 언행을 쉽게 믿지 말라. 판단이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무슨 일이든 경솔하게 다루면 안 된다. 미숙한 사람은 빨리 결정한다. 성인은 성숙한 신중함을 말하고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조차 신중하게 성찰한다. 쉽게 믿지 말고 쉽게 마음에 두지 말라. 남이 하는 말을 즉석에서 따르는 것은 분별 없는 행동이다. 언행에는 허풍이 있고 거짓도 있다. 거짓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더욱 해롭다. 균형 잡힌 사고방식은 행복을 낳는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 중간에 위치한다. 우리 모두는 양극에 끼어 살고 있기 때문에 행운도 잡고 괴로움도 당한다. 세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은 천국에 대한 동경심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도록 창조되었다.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 편리를 추구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할당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양식이라면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산꼭대기에 오르면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훤히 보이듯이 종말에 가까이 가면 또다시 평탄한 길이 나온다. 인생의 여로에서 항상 균형 잡힌 사고를 해 나가면 최후에는 행복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 편리를 추구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할당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양식이라면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산꼭대기에 오르면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훤히 보이듯이 종말에 가까이 가면 또다시 평탄한 길이 나온다. 인생의 여로에서 항상 균형 잡힌 사고를 해 나가면 최후에는 행복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결점을 정확히 간파하라. 상대방이 엉큼한 속마음을 감추고 재치있는 말솜씨로 겉모양을 꾸미거나 짐짓, 공손한 태도로 대하더라도 정확한 눈으로 그의 속마음을 간파해야 한다. 속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황금의 왕관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도금하기 이전에 본 바탕인 쇠는 숨길 수 없는 법이다. 비열한 사람이 아무리 품이 있는 채에도 그 천하고 용렬한 성질은 빤히 들여다 보인다. 속이 검은 사람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해도 그 비열함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물론 위인이라고 칭송되는 사람이라도 결점은 있다. 그가 위대한 사람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그 결점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점을 알지 못하고 위대한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틀림없이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고 잘못 판단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의 나쁜 점까지도 따라하려고 한다. 위인에게는 그가 위인이기 때문에 예사로 넘기는 행동도 보통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결점으로 보여 아주 좋지 않은 평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남이 넌지시 돌려서 한 말의 참뜻을 얼른 알아채라. 남이 넌지시 돌려서 한 말의 참뜻을 알아채고 이를 재치 있게 잘 이용하라. 이것이 대인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열쇠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을 돌려서 하여 상대방의 이해 능력이 어떤지 시험해보거나 속마음을 알아내려고 하는 법이다. 남의 마음이나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빈정거리거나 질투라는 톡 쏘는 약을 먹여 그 강렬한 독에 둘러싸이게 하기도 한다. 이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번개나 벼락 같은 것이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호의와 선망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사람을 일격에 쓰러뜨려 버린다.
빈정거리는 한마디의 말에서 받은 상처로 쇠퇴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 그를 쓰러뜨린 사람은 대중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통렬한 비판의 소리를 뒤집어 쓰더라도 조금도 기가 죽는 법이 없다. 한편 호의에 찬 비유, 이것은 반대의 작용을 한다. 바꿔 말해서 그 사람의 명성을 드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호의에 찬 말에 화살을 맞았건 악의가 담긴 화살을 맞았건 그것에 맞아도 비틀거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재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조심스럽게 기다렸다가 그 화살을 잘 막아내는 일이다. 상대를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이다. 일격이 날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면 이것을 피하는 일이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 들으셨어요? 네. 제가 공급쟁이는 안 해봤어요. 도를 아십니까? 노자의 도덕경에서 도덕경은 노자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도가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노자로도 불린다. 노자는 이 저서에서 전체적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무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역설하였다. 무위는 도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행동 원리로 일체의 부자연스러운 행위, 인위적 행위가 없음을 뜻한다. 인간의 지식이나 욕심이 오히려 세상을 혼란시킨다고 여기고 자연 그대로를 최고의 경지로 본다. 도를 아십니까? 노자의 도덕경에서 30개의 바퀴살이 한 바퀴통에 꽂혀 있으나 그 바퀴통에 빈 것 때문에 술의 효용이 있는 것이며 찰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나 그 가운데를 비게 해야 그릇으로서의 쓸모가 있으며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드나 그 방 안이 비어 있어야 방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유로서 이롭게 하는 것은 무로서 그 용도를 다하기 때문이다. 발돋움하는 자는 서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자는 가지 못하고 스스로 나타내는 자는 뚜렷해지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나타나지 못하고 자기 공을 자랑하는 자는 공이 무너지고 자만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도에 있어서 찬밥이요 쓸모없는 행동이라. 누구나가 항상 이 일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유도자는 거기에 몸담지 않는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요 고요함은 시끄러움의 임금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종일 가도 치중을 떠나지 않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편안하게 있어 초연하다. 어찌하여 만승의 임금으로서 몸을 천하게 가볍게 할 것인가? 가볍게 하면 곧 근본을 잃고 떠들썩하면 곧 임금을 잃는다. 천하를 얻고자 하여 일을 행하는 자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나는 본다. 천하는 신기이라. 인력으로 하려다가는 실패하고 손으로 잡으려 하다가는 놓친다. 무릇 만물은 스스로 가기도 하고 남의 뒤를 따라가기도 하며 또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며 어떤 것은 좌절되고 어떤 것은 무너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과도한 것을 버리고 과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린다. 훌륭한 병기는 상스럽지 못한 것이라. 만물이 항상 이 일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유도자는 그것에 몸담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평상시에는 왼쪽을 귀히 여기고 병기를 쓸 때에는 바른 쪽을 귀히 여긴다. 병기란 상스럽지 못한 것, 군자가 소지할 것이 못된다. 부득이하여 이를 쓰게 되면 염담 것을 최상으로 삼아야 한다. 승리하여도 찬미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이를 찬미한다면 이는 살인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무릇 살인을 즐거워한다면 곧 뜻을 천하에 얻지 못한다. 길한 일에는 왼쪽을 승상하고 흉한 일에는 바른 쪽을 승상한다. 편 장군은 왼쪽에 있으며 상 장군은 바른 쪽에 있으니 상례로서 이에 대처함을 의미한다. 사람 죽이기를 많이 했으니 비애로서 이에 임할 것이요 전쟁에서 승리한다 해도 상례로서 이를 대처한다. 염담,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 도의 진실, 즉 참된 도에는 이름이 없으며 다듬지 않는 통나무처럼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를 잘 다스릴 자,
세상에 없다. 임금이나 제후가 만일 이를 지킬 줄 알면 천하 만물이 자연히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천지가 서로 교합하여 태평성대의 징조로서 감노를 내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다스려진다. 소박한 통나무를 잘라 여러가지 이름이 붙은 그릇을 만들듯이 무의 자연의 도를 이 세상에 전개하면 그런 이름이 붙은 것들은 자기의 머무를 바를 알게 된다. 그런데 그 머무를 바를 알게 되면 조금도 위태롭지 않다. 도가 천하에 있다는 것은 비유에 말하며 마치 모든 내와 골짜기의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스스로를 아는 자는 현명하며 남에게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스스로에 이기는 자는 강하며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고 힘써 행하는 자는 뜻이 있고